자, 세 번째 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것만 하고는 방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시청자 사연이고, 닉네임은 악동큐어님께서 사연을 보내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신 악동큐어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붕어 형님. 저 악당큐어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직업 때문에 사연 올립니다. 제가 2001년생이라서 2020년 2월달에 특성화고 상업과에 졸업했습니다. 그런데 군대는 귀가 조치 당한 상태이고 정신병으로 인해 2021년 2월달에 재검을 받고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2019년에 도와주며 2020년 10월, 11월에 도우면서 고모네 가게에서 알바 도와주면서 경력 쌓고 알바비를 받으면서 생활을 했었습니다. 물론 2020년에 특성화고에서 공부 못한다고 취업 안 돼서 군대만 해결하려면 경찰 시험 준비해볼까 생각 중이었습니다. 자격증은 1종 면허와 워드 프로세서 1급과 태권도 1단이지만 경찰 영어 개편된다고 해서 다시 도전해볼까 생각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영어 한국사 검정제로 시험 된다고 하고 왠지 법 과목밖에 안 보니까 그래서 준비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용접 자격증 따라고 해서 남의 현장직 회사에서 일하라고 하시고 저희 고모는 공업부 회사에서 그냥 가족 밑에서 봐주면서 일하자고 월급이 200만원 토일 놀게 해준다고 합니다. 일도 쉬엄쉬엄 해도 된다고 하시고 제가 생산직 가봐서 알지만 상자 들고 나르고 힘들더라고요. 저는 그냥 고졸이라서 학력 아깝고 12년 동안 학교 다닌 게 억울해서 경찰 시험 준비하려고 하고 결론은 이겁니다. 세 가지의 방법. 첫 번째, 그냥 고졸로 그 자격증으로 경찰 시험을 준비해서 공부 못해도 그냥 할까라는 생각. 제가 대전에 살아서 대구청이나 부산청은 어려워도 충남청, 대전청은 쉬울까봐요. 단 공무원 못 되면 장수생에 부모님 눈치 받을까봐 그래도 학력과 체면 때문에. 두 번째, 부모님의 말씀으로 용접 자격증 따서 남의 현장직에서 일을 해서 버는 방법. 취업이 될지 걱정. 세 번째, 가족이 사업하시는데 생산직 마스크 공장 저희 친척 고모가 책임자신데 그냥 월급 200만원 받고 경기도로 이사가기. 세 번째는 취업도 되고 돈도 빨리 벌 수 있다는 게 장점이지만 결혼 못할까봐 학력도 고졸이고 직업은 생산직이면 결혼 못할까봐 걱정됩니다. 부원형님이 저라면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고민입니다. 이것만 해결한다면 90%는 뻥 뚫릴 것 같습니다. 제 고민 사연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적으셨습니다. 하고 싶은 게 많으신가 보네요. 근데 요즘에는 상고가 있나요? 상고? 상고가 없는 걸로 아는데. 요즘에는 상고라고 안 하고 정보고등학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보고등학교? 요즘엔 상업고등학교는 말을 안 써요. 여상도 여상이는 안 쓰고요. 여자 정보고등학교라고 합니다. 요즘엔 상고란 말을 안 쓸 텐데요. 옛날에 상고라고 했지. 물론 옛날 사람들은 정보고로 바뀌어도 옛날 상고랑 똑같으니까 상고 부르긴 한데 요즘엔 상고란 명칭이 없어졌을 텐데. 정보고등학교 아니에요? 정보고등학교? 어, 하나 더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군대에서 귀가 도치 당한 상태라고 하는데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군대에서 다시 검사 받고 오라 이거잖아요. 그 검사 받고 오라고 하는 거잖아요. 검사 받고. 좀 많이 안 좋은 거예요? 많이? 왜냐하면 약간 아픈 거 가지고 빠꾸 시키진 않거든요. 군대도 요즘에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에 뭐 잠깐 이상한 거 가지고 빠꾸 시키지 않아요. 근데 귀가 조치 당했다는 거는 뭔가 좀, 정신병요. 음, 뭐, 좀 힘든 게 있어요? 우리 악동 큐어님? 개인적으로 뭐 힘든 일이 있었어요? 이제 학창 시절 때? 왜냐하면 이분이 지금 이제 21살이잖아요. 아이, 포블린군 어서와요.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 밤새는 거 아니었어요? 오늘 수고 많이 했습니다. 오늘 밤새는 거 아니었어요? 나 밤새는 줄 알았는데.
7시까지 하는 거 아니었어요? 5년 동안 친구를 한 번도 사귀어 본 적이 없습니다. 체력이 달린다고요? 아니, 그 연말에 10시간 넘게 하길래 10시간 넘게 하길래 거의 아파트에서 혼자 살았다고요? 아니, 학교 생활 했잖아요. 학교 생활. 학교를 졸업했잖아요. 그래도 학교에서 그래도 학교에서 그래도 그 학우들하고 좀 어울렸을 거 아니야. 어울렸잖아요. 학교 생활을 안 한 건 아니잖아요. 중고등학교 나왔잖아요. 아, 대안학교요. 대안학교가 어떤 학교지? 나 잘 모르겠는데. 음, 그러니까 정상적인 학교는 아니네요. 일반적인 학교가 아니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니, 지금 여쭤봐도 됩니다. 아, 수강생 지금 여쭤봐도 돼요. 지금. 지금 여쭤보세요. 괜찮아요. 일반 학교 적응 못하는 사람들이 가는 거라고. 뭐, 근데 학교란 데가 무조건 적응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학교란 데가 좀, 솔직히 내가 봤을 땐 정상적이지 않은 것도 많기 때문에 학교 생활 적응 못했다고 성인까지 적응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내가 성인 때 적응하려면 학교 생활 때 그런 아픔들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이겨내야 됩니다. 그건 확실해요. 근데 그걸 이제 나이 먹고서도 이제 계속 쥐고 있으면 힘든 거예요. 근데 저는 일단은요,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일단 군대가 급한 거 아니에요? 군대가? 1번, 2번, 3번을 논할 중에 일단은 군대부터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병역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남자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뭔가를 하더라도 뭔가를 하더라도 군대라는 것이 발목이 잡히잖아요. 일단 군대가 지금 뭐 입대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고기로 빠지는 건지 이게 확실하지 않잖아요. 군대가 전 어차피 면제라고 국립병원하고 병무청. 근데 그게 정확하게 판정이 나온 게 아니잖아요. 판정이 나온 게 아니잖아. 판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 그때까지는 좀 기다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 확실하게 나오기 전 때 준비하는 게 낫다고 보는데. 왜냐면 면제 판정이 나온 게 아니잖아. 맞죠? 제2국민약을 5급이라고 딱 서류상에 나온 게 아니잖아요. 나온 게 아니면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확실하지 않은데 뭘 준비하겠다는 거죠? 확실하지 않으면. 여러분, 영화의 명대사 있지 않습니까? 고니가 그 타짜의 고니가 한 말. 확실하지 않으면 승부를 걸지 마라. 이 말 못 배웠어? 아기한테 얘기하는 거. 근데 그게 우리들 인생에 적용이 되거든요. 지금 확실하지 않잖아요. 변형에 대해서. 말이 그렇다는 거지 면제 판정이 확실하게 나온 게 아니잖아요. 경찰 응시 조건이 군필 아닙니까? 제도가 바뀌었어요. 훈수원들이. 올해부터 제도가 바뀌었어요. 작년까지는 맞아요. 작년까지는 경찰 시험 조건이 병역을 피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그러니까 군대를 갔다 왔거나 면제 판정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병역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에요. 작년까지. 근데 2021년부터 그런 거 제한 없어요. 군대 안 갔다 와도 시험 볼 수 있어요. 성인만 되면. 아니 근데 사연자분 일단은 면제 판정 나와야 돼. 뭘 하더라도 확실하게 결과가 나와야 돼요. 결과가 안 나오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그리고 지금 나이 21살밖에 안 됐는데 뭘 그렇게 급하게 생각하냐 말이야. 네, 바뀌었어요. 올해부터 바뀌었어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제 법적으로 성인만 되면 누구나 경찰 시험 가능해요. 군대 갔다 오고 안 갔다 오고 그러니까 합격하고 나서 군대 갔다 올 수 있어요. 올해부터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고3 지금 이게 지금 고등학교 3학년에 있죠. 법적으로 이제 성인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험 볼 수 있는 거야. 지금 이제 고3 수험생들 수업 이제 경찰 시험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일종 보통 일종 보통은 있죠. 일종 보통 따고 나면 이제 그러니까 그런 거죠. 작년 말에 고3 수험생들이 이제 수능 끝나고 일종 면허 따고 난 다음에 바로 내년부터 시험 볼 수 있는 거죠. 합법이죠, 합법. 올해부터는. 그 전에 제가 얘기를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 일단은요, 사연자분. 일단은 아무리 급해도 군대 이건 확실하게 판정 나오고 나서 뭔가를 준비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남자들한테 이 군대라는 게 상당히 걸림돌이 됩니다. 입대를 하든 면제를 받든 확실하게 서류상에 병적 기록부에 면제라고 딱 떠야 됩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나 몇 년 전 왔는데 나중에 가가지고 뭐 현역으로 가라고 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럼 모르는 거야 그거는. 확실하게 서류상으로 나와야 돼요. 서류상 안 나오는데 시험 처벌이 불법이란 말이야 그게. 뭐든지 법적으로 확인을 받아야 돼요. 이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그리고 2월 달에 재검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재검을. 얼마 안 남았네요. 한 달만 기다렸다가 재검 받으면 되잖아요. 재검 받고 나서 그 병, 병무청에서 확실하게 그 제2국민역 5급 나왔다고 딱 서류상으로 딱 이렇게 나오면 그때 뭔가 해도 돼요. 21살이잖아. 이제 21살이에요, 여러분. 21살인데 뭘 그렇게 급하게 생각합니까? 뭘 그렇게 급하게 생각하나요? 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응? 뭘 그렇게 쪼들리게 생각합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그 누구 하나 쪼들리게 급하게 쪼는 사람이 없는데 뭘 그렇게 본인을 못 좋아서 한다리에요. 좀 늦게 시작해도 괜찮아요. 좀 놀아도 괜찮아. 면접 판정 나오고 나서 그때 이거 지금 결정도 괜찮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일단 요 두 가지는 확실하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CMN이 뭐세요? 그리고 내가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이제부터 짚고 넘어갈 거 얘기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이 세 가지 중에 하나 고른다고 했잖아요. 경찰 시험을 준비해서 공부 못해도 그냥 할까? 여기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대전에 살아서 대구청이나 부산청은 어려워도 충남청, 대전청은 쉬울까 봐요. 누가 쉽다 하는 거죠? 누가 충남, 대전이 쉽대? 대전도 대구랑 부산이 똑같은데 누가 쉽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대구나 부산이나 대전이나 똑같아요. 경연이 높습니다. 대전은 더구나 경찰을 잘 안 뽑아요. 잘 안 뽑는단 말이야. 경연도 높습니다. 비슷해요, 솔직히. 도토리 키재기예요. 그리고 낫다고요? 경쟁이 낫다고 다 쉬운 거야. 그리고 나는 지금 님한테 의문이 드는 게 그거예요. 고등학교 때 공부를 안 해봤다고 했잖아요. 이 공부라는 게 습관이 정말 중요해요. 공무원 시험은. 원래 공부를 안 했던 사람이 노력을 극복하기 힘들어. 나 오히려 님이 경찰을 솔직히 좀 냉정하게 얘기하면 경찰을 오히려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말 들으면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가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경찰 수준 높아요. 지금 엄청 높아요. 많이 높아요. 특히 연고지는 진짜 높아요. 다 그래요, 다. 무슨 기준으로 뭐 충남하고 대전이 붙기 쉽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지. 참 어이가 없네. 아니, 공부도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이. 아니, 영어 한국사가 없으면 해볼만 한 거예요? 어떠세요, 바가스? 우리 중앙대 전액 장학금 친구 맞죠? 우리 케빈 캐치비님. 우리 중앙대 전액 장학금 친구 맞죠? 300 벌어가 뭐하냐?
이렇게 해봤자 300밖에 못 보는데, 어, 그 고민 사연을 지금 맞죠? 예. 우리 중앙대 전기쟁이. 아니, 무슨 기준으로 이 공무원이 쉽다고 얘기하는 거야? 아니, 님은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아니, 현실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니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학창시절에 공부를 제대로 뭔가 해본 적이 없잖아, 사실. 공부를 못했다 스스로 얘기했잖아요. 좀 냉정하게 얘기할까요? 공부를 못하면 하면 안 돼, 이거는. 애초에 공부에 적성이 안 맞고 못하는 사람은 하면 안 된다고 전환기 강사님 얘기하잖아요, 영상에서. 그 영상이 있잖아요. 그 전환기 쌤 영상. 뭐 유튜브에 보면, 뱀만 엮는 거 거기 보면. 애초에 공부하고 적성이 아주 먼 새끼는 하면 안 돼. 하면서 그 영상이 있잖아요. 님은 근데 누가 봐도 공부에 적성이 먼 사람이야. 객관적으로. 특성화고에서 못하고 성적도 안 나왔다고. 애시당 쪽 공부라는 거를 제대로 시간을 들여서 공을 들여서 공부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공무원 시험 하면 될까요? 된다고? 원래 공부를 습관을 들이고 했던 사람도 붙을지 안 붙을지 장담할 수 없는 시험인데 애초에 공부 습관도 안 잡혀있고 기초 지식이 뭔가 부족한 사람인데 그냥 학원 다니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영어랑 한국사가 없으니까 그냥 만만할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어려워요. 영어 한국사 없으면 더 어려워. 더 빡세지는 거야. 붙기 쉬워지는 게 아니라 더 어려워져. 뭔가 큰 착각을 하는 것 같은데 영어랑 한국사가 어려워서 시험 못 봤는데 영어 한국사가 이제 내년에 없어지니까 아 그거 믿고 하면 되겠구나. 그럼 나도 붙을 수 있겠네. 무슨 개똥 같은 소리야. 더 어려워져요. 애초에 영어랑 한국사가 변별력을 잡아주는 역할을 했었어요. 영어랑 한국사가 이게 쉽게 올릴 수 있는 과목이 아니다 보니까 그게 오히려 커트라인을 잡아주는 역할을 했었단 말이야. 근데 저 두 과목이 빠지잖아요. 그럼 커트라인이 더 올라가는 거야. 수준 높아지고 커트라인이 더 올라가. 아니 문제를 정말 지뢰같이 낸다거나 그지같이 낸다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커트라인이 무지하게 올라간다거나 아니면 문제를 정말 말도 안 되게 지뢰같이 낸다거나 올해 시험 낸 것보다 더 그지같이 낸다거나 저게 아마 520점인가? 550점, 500점대 맞으면 아마 통과할 거예요. 500점대. 잠깐만, 내가 찾아볼게. 저게 아마, 550점이네, 550점. 한국사는 상급이고요. 영어는 550점 넘기면 그냥 패스예요. 자격증 시험이 아니에요. 자, 악동님. 공무원 시험은 자격증 시험이 아닙니다. 그냥 60점만 통과하면 다 붙여주는 게 아니에요. 잘 맞아야 돼요. 아주 잘 맞아야 돼. 어? 나는 오히려 공무원 안 보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애시당초. 간단하게 얘기할게. 왜냐? 일단 첫 번째 님 실력이 안 돼요. 실력이 안 돼. 객관적인 실력이나 어떤 습관이 안 잡혀 있어. 그러면 이거는 계란의 바위치기예요. 계란의 바위치기야. 점점 지금 유수의 학생들이 이 시험에 많이 도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고학력의 어떤 수능을 잘 보고 내신 성적이 좋고 학벌이 좋은 사람들이 점점 이 공무원 바닥에 들어오고 있어요. 왜냐? 먹고 살기 힘드니까 취업이 안 되니까. 근데 님은 특성화고에서도 제대로 공부한 적이 없어요. 특성화고 레벨보다 훨씬 더 높아 공무원 시험이. 레벨이 훨씬 더 높단 말이에요. 애초에 특수하고 성적하는 거하고 성적 올리는 거하고는 상대가 안 됩니다. 공무원 시험은. 애시당초 내가 실력이 없고 습관도 안 잡혀 있고 기본적인 어떤 기초 지식이 없다. 안 하는 게 맞아요. 안 하는 게 맞아. 그리고 님 보니까 정보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할게. 님 단체 생활 안 해봤다고 했잖아. 단체 생활 안 해보면 힘들어요. 경찰. 경찰이 내성적인 사람이 더하면 안 되는 직업이야. 내성적이고 숫기 없고 단체 생활 안 해봤고. 왜냐하면 경찰은 팀으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근데 님이 거기 가서 어떻게 생활해요? 그리고 님이 뒤에 있는 게 아니라 앞에서 움직여야 돼. 가능하겠어요? 그리고 님 군대 안 갔다 왔으면 경찰 세계에서도 그렇게 환영받지 못할 거야. 물론 면제받아도 경찰 시험 합격할 수 있는데 이 편견이라는 게 무시 못해요, 사회에서. 대부분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이 많단 말이야. 근데 면제라고 하더라도 적응할 수 있어요. 그만큼 내가 노력하고 사람들하고 좀 친하게 지내고 일을 잘하면 돼. 근데 이게 면제분들이 왜 이게 사회에서 왜 이렇게 좀 이 핸디캡을 가지냐면 면제인분들이 잘하면 모르겠는데 못하니까 이 티가 나니까 그 사람들이 편견을 가진 그런 거야. 아 역시 면제는 다 똑같구나. 군대 안 갔다 온 데는 다 이유가 있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잘하고 문제 안 일으키고 하면 그런 말이 안 나오는데 만약에 내가 못하잖아요. 저기 세계 적 못하잖아. 우리나라 사회는 그렇단 말이야. 뭔가 이 사람한테 어떤 흠집 잡힌 게 있는데 못해. 그러면 계속 이거 까고 넘어진단 말이야, 이게. 왜냐, 애시당초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군대를 갔다 오고, 경찰 같은 거 특히 막 군대 갔다 온 사람들 대부분이죠. 아, 전부 다예요, 거의. 그 님은 하면 안 돼. 객관적으로 봤을 때. 하면 안 돼요. 안 부르는 게 맞아요. 그 1번 패스. 음? 님은 애시당초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부모님의 말씀으로 영접 자격증 따서 남의 현장직에서 일을 해서 버는 방법. 이것도 본인 생각해 보세요. 님이 지금 단체 생활 못 하잖아요. 단체 생활. 단체 생활 같은 거 못 하잖아. 그러니까 뭐 사람들 올리고 이런 거 잘 안 해봤잖아요. 뭐 저도 잘하는 건 아니지만 A식당도 그런 거 못했기 때문에 대안학교를 갔었고 용접 자격증 따는 건 괜찮아요. 따는 건 괜찮은데 현장직 가서 일을 하면 욕도 많이 먹어요. 현장직. 현장직 가면 다 욕으로 시작을 해. 욕으로 해가지고 욕으로 끝나. 온갖 새끼랑 새끼는 다 붙어요. 그리고 거칠단 말이야. 용접을 정말 곱게 가르쳐 주겠어요? 위험한 환경에 있어도 더 어렵게 가르친다면 용접 위험한 거 위험한 거. 용접 봉에서 나오는 게 이제 그 불꽃 연기가 불꽃 온도가 1300도 1400도 된단 말이야. 쇠를 녹여 그러니까 용접이라는 게 뭔데요? 엄청난 고위로 쇠를 녹여서 그 쇠를 녹였을 때 굳으면서 붙는 거잖아. 붙는 거란 말이에요. 맞잖아요. 위험한 겁니다. 그 용접할 때 장갑 엄청 두꺼운 거 그거에도 녹아요. 그거에도 화상이 있습니다. 그만큼 온도가 세다는 거야. 위험한 거예요, 그게. 위험하단 말이에요. 용접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용접이라는 것 자체가 남 밑에서 배워야 된단 말이야. 남 밑에서 배워가지고 공장 같은 데 가가지고 남자들이 이제 일하려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순할 것 같습니까? 거칠 것 같습니까? 거칠죠. 특히 뭔가 쇳덩어리나 위험한 거 갖춘 현장에서도 더 거칠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거친 게 이유가 있어. 그만큼 위험하기 때문에. 다치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대형 사고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다치지 말라고 더 거치게 얘기하는 것도 있어요. 이게 거친 것도 나름 이유가 있어. 그분들이 원래 인성이 뭐 걸러 먹었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만큼 위험한 현장이기 때문에 다치면 골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긴장 안 하고 나사 풀리면 불구덩이나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치지 말라는 의미에서도 욕하고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애시당초 내가 멘탈이 약하고 뭔가 남들한테 싫은 소리 못 듣고 하면 못 버틴다는 거죠. 왜냐하면 용접하는 분들이 대부분 뭐 좋게 좋게 이해하는 경우도 있지만 막 못하면 야 이 새끼야 이, 이거 용접이라는 새끼야 하면서 막 용접하는 거 던진다든가 비켜라 이 자식아 못한다고 하든가 씨. 너 용접 배운 거 맞아? 자격증 폼으로 땄냐? 너 용접봉 어디다 갖다 대는 거야? 너 그러다가 너 진짜 골로 간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야. 왜냐 위험하기 때문에 용접 환경이 위험하고
난이도도 있고. 그리고 노동강도도 셉니다. 왜냐? 엎드려서 일하잖아. 엎드려서. 쪼그리고 일하잖아요. 허리도 많이 아픈 직업 중에 하나야. 그리고 일하면서 그 용접하면서 이제 그 냄새 있죠. 산소 냄새, 연기 냄새, 그리고 분진 같은 거 다 맡으면서 한단 말이에요. 그게 산소 마스크 같은 거 껴도 이 코로 다 들어온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요, 너무 많은 거 바라지 말고 3번 하세요, 3번. 저는 3번 추천합니다. 세 번째. 그러니까 요렇게 하세요. 요렇게 하실 걸 추천합니다. 일단은 면접 판정 나오기 전까지 기다렸다가 그동안 뭐 자격증 따듯이 노던지 기다렸다가 그 고모분한테 얘기하셔가지고 저 아직 면접 판정 나오기 전이니까 아니면 일하든가 아니면 고모에서 일할 수 있잖아요. 그냥 바로 이 가서 일하면 될 것 같은데. 이래가지고 뭐 군대 갔다 오락 하면 일단 거기서 일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님이 너무 많은 걸 바라지 마세요. 너무 많은 걸 바라지 마. 일단 내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걸 접근하는 게 좋아요. 뭐 대단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단 본인의 능력치를 좀 낮추는 게 좋아요. 음, 낮추는 게 좋아. 본인이 너무 높게 설정해놨어. 내 수준을 알고 가는 게 좋아요. 경기도랑 대전하고 그렇게 멀지도 않잖아요. 경기도랑 대전하고 보통 뭐 평택에서 대전까지 1시간밖에 안 걸리거든요. 1시간밖에 안 걸려요. 서울까지 대전에서 1시간 반밖에 안 걸려. 뭐, 뭐 경기도 만약에 뭐 어디 뭐 파주나 뭐 동두천가 모르겠는데 뭐 평택, 화성 이 정도면 충분히 뭐 대전에서 왔다 갔다 뭐 차로 차 있으면 1시간 좀 2, 30분? 그 정도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대전에서 뭐 경기도까지 그렇게 멀지 않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어, 결혼 못 할까봐 이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 결혼할 생각이었어요? 그럼 이 와중에 결혼할 생각이었어? 이 와중에 결혼할 생각이었어요? 결혼 어떻게 할 건데요? 아니, 이 직업을 안 하고 다른 걸 하더라도 결혼을 어떻게 할 거야? 이제는 상식적으로 결혼할 사람보다 안 할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많은 세상이야. 그리고 결혼이 절대적인 행복을 보장하지 않아요. 결혼하면 다 행복할 것 같아? 결혼하면 다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결혼한 사람이 결혼 안 한 사람 부러워하고 있는 세상인데, 요즘에는? 오히려 각자의 인생을 생각하면 결혼 안 하는 게 맞아요. 이제는 사람들이 결혼이 이제 무조건적인 행복을 보장하는 게 결혼 한번 잘못하면 골로 갈 수 있어. 결혼 한번 잘못해가지고 골로 갈 수 있다. 내가 벌어놓은 돈 다 까먹고 서로한테 상처만 주고. 이 결혼한 사람들도 이제 떳떳하게 얘기합니다. 네가 현실적으로 감당할 거 못할 것 같으면 결혼 안 하는 게 맞다고. 포기해야 될 것도 많고 이 사람하고 결혼해서 맞을지 안 맞을지도 몰라요. 연할 때 모습하고 결혼할 때 모습하고 다르잖아요. 결혼 못 할까 봐. 그럼 결혼 어떻게 할 건데요? 누구랑 할 거야? 어떻게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님 보면 그런 게 많아요. 뭔가 현실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는 게 많아. 현실적으로. 물론 나이가 어려서 그런 것도 있지만 객관적으로 얘기하면 앞으로 결혼 못하는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많을 거야. 이건 어쩔 수가 없어. 지금도 많은데 저분이 아마 30살 되면 더 많겠지. 이제는 결혼하고 싶어도 못한 세상이야. 객관적으로. 객관적으로 하고 싶어도 못한 세상이에요. 왜냐면 우리나라에 지금 거품이 심하잖아요. 거품이 엄청 심하잖아. 결혼할 때도 막 허리허식 다 해야 되고 집도 아파트 살아야 되고 그런데 이것저것 다 해야 되는데 돈을 어떻게 벌어요?
결혼하는 사람이 뭐가 부러워요? 근데 여자들도 결혼 못해. 여자들도 직업 안 좋으면 여러분들도 직업 좋아야 돼. 안타깝게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남자만 직업이 좋아야 되니까 여자도 직업이 좋아야 돼, 이제는. 여자도 직업 변변치 않으면 결혼 못해요. 여자가 직업이 좋아도 결혼 못한 세상에, 이제는. 안타깝게 여자들 공무원 중에 노처녀 엄청 많습니다. 노처녀. 엄청 많아요. 공기 놓쳐가지고. 교사들 있죠, 교사들. 여자분들 중에 그나마 직업 중에 가장 높은 게 교사인데, 교사분들 중에도 노처녀 엄청 많아요. 남자도 이제 바보가 아니라는 거지. 어? 여자들도 직업 안 좋으면 결혼 못 해요. 직업이라는 거 안 가지면 택도 없고, 직업 가져도 결혼해서 계속 일을 못 한다. 결혼 못 해. 남자도 바보가 아니거든. 근데 만약에 여자가 직업이 변변치 않으면 남자가 먹여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먹여 살립니까, 여러분? 외벌해가지고 어떻게 먹여 살려? 못 해. 맞벌이 해야 돼요. 맞벌이 해야 된다니까? 아니, 아직 만나는 사람도 없는데 결혼하고 안 하고 뭐 결정해요? 21살이. 이제 21살이 무슨 뭐 결혼할까 못 할까 봐. 이걸 왜 걱정합니까?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고, 지금 나이 때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 21살이 무슨 결혼할까 못 할까 봐 이걸 결정을 해. 일단 내가 내 앞가림부터 똑바로 해야지. 여러분, 그게 아닙니까? 그게 정답 아니에요? 아니, 결혼하고 나봐 이거 떠나서 내가 자리 잡거나 돈을 벌고 뭔가 뭐 갖춰놓고 나서 뭔가 결혼을 결정하든가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니면 만나는 아가씨라도 있던가. 만난 아가씨가 있고 직장 오래 다녀 돈을 모아놓고 수익 좀 괜찮고 자리 좀 잡아놓고 나서 그때 가서 뭐 하든가 말든가 얘기하려죠.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결혼 못할까 봐. 그렇죠. 생산직 다녀도 할 사람 합니다. 할 사람 해요. 공무원 된다고 해서 여자 생기는 거 아니야. 공무원 합격한다고 해서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악당편이 잘 들으세요. 공무원 합격해도 원래 솔로고 외모가 별로고 인기 없는 사람들은 공무원 돼도 여자 없어요. 그 흔한 착각 중에 하나인데 왜 그런 거 있어요. 공무원 합격하면 여친 생기나요? 이런 질문 진짜 많이 올라오거든요. 안 생겨요. 원래 없었던 사람은 안 생겨요. 직업이 그 사람의 모든 걸 바뀌어주지 않아요. 어? 직업이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바뀌어주지, 그냥 직업을 가진다는 것 뿐이지, 직업 가진다고 내 인생에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거지. 그냥 월급만 받는다는 거지. 그 직업이 없잖아요. 그 직업 바뀌었다고 내 외모가 바뀝니까? 내 어떤 얼굴이 다 바뀌나요? 아니잖아요. 몸은 똑같잖아. 눈, 코, 입은 똑같잖아요. 그렇다고 직업 바뀌었다 사람이, 인간 가치관이 모든 것이 다 바뀝니까? 아니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냥 직업만 바뀌는 것 뿐이야. 그 직업을 가진다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일단 님은 돈을 벌고 어떻게든 자리 잡고 하는 게 중요해요. 이게 결혼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 결혼하고 싶어도 못한 세상이야. 결혼할지 안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결혼해도 감당해야 될 게 엄청 많은데요. 무슨 결혼이 뭐 인생의 척도인 것처럼. 뭐 아까 뭐 그런 말 있던데, 그런 말 있던데 보면 그런 거 뭐냐 하면, 그 나이에 결혼한 친구들도 있다고요? 누가 있는데? 아니, 21살이 결혼한 친구가 있다고요? 지금 20살, 21살 결혼한 친구가 있다고. 솔직히 말할까요? 사고 쳐서 결혼하는 게 아니면 어떻게 결혼하는데요? 솔직히 저 나이 때 결혼하는 건 뻔하지. 부장난 해가지고 속도 위반 해가지고 결혼하는 거 아니면 어떻게 결혼을 해? 저 나이에 갖출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아니, 20살, 21살에 뭘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저 나이에 뭐 놀기 바쁜 나이인데? 학교 다니기 바쁜 나이인데 어떻게 해? 남자는 군대 가야 되잖아요. 어떻게 결혼한다는 거예요? 주변에 결혼하는 사람 많다고? 나 금시초문인데? 여러분 저 말을 받아들여야 됩니까? 솔직히 저 나이 때 결혼하는 거 솔직히 속적 위반 아니면 없잖아요. 그게 끔찍한 거야. 뭐가 부러운 거야, 그게. 끔찍한 거예요. 졸라 끔찍한 거야, 그게. 속도 위반에 결혼했다? 이미 지옥 시작이야, 지옥 시작. 말 집이 잘 산다. 아버지가 뭐 건물주다.
아버지가 뭐 사장이다. 그래서 아들이 그 밑에서 들어가서 일해야 된다. 그럼 모르겠어요. 근데 대부분의 속도 위반한 사람들은 보통 보면 집이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 집이 힘들게 사는 사람들. 그래서 속도 위반한 현실적인 모습을 보면 어떤 케이스가 많냐면 보통 뭐 이제 자기들이 살겠다 하면 집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집이 마련 못 해줘 가지고 그 그 친구가 살고 있는 남자가 살고 있는 집에서 방 한 칸, 그러니까 그 원래 그 친구 혼자 쓰던 방인데 거기를 신혼집으로 이제 바꿔가지고 그냥 침대랑 이제 도배만 새로 해가지고 거기에 산다는 거야. 그냥 그 신랑네 가족이랑 같이 방 한 칸 해가지고. 어 그래가지고 어 눈치 보고 어린아이 눈치 보고 그리고 신호 이제 속도 위반하면 그 여자는 이제 학교 못 다니고 직업도 못 가져요. 아십니까? 속도 위반해가 20살 21살 해가지고 하잖아요. 뭐 대학교를 가야 되는 대학교 못 가잖아요. 애 키워야 되니까 애 분유 삶고 기저귀 갈고 해야 되잖아. 학교 못 다녀요. 여자들도 그때 못해. 뻔하지 그러면. 아니 제가 원래 그 안 좋은 학교만 다녀서 여자친구들은 그때 하고 남자들은 고졸 위에 사고를 천지 모르고 몇몇 그 뻔하지 그러면. 남자도 여자도 뻔하지. 20살 21살에 결혼했다. 엄청 힘들지. 그게 지옥길이죠. 아니 정상적으로 직업 갖추고 뭐 결혼 자금 마련해서 결혼하는 것도 졸라 힘들잖아요. 근데 아무 준비도 안 한 상태고 아무 결정을 안 한 상태에서 애가 생긴 거 하나만으로 결혼했어요. 결혼을 준비하고 해도 힘든데 준비 아무것도 안 하고 한다. 아무리 서로 좋아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젊다 하더라도 극복이 가능할까요? 남자 같은 경우 생각해 보세요. 남자는 당장 애키로 돈 들어가니까 학교도 못 다녀. 남자 여자 학교를 못 다니고 뭐 자격증이나 또 자기 개발도 못 해. 못 한다니까요. 그럼 뭐 합니까? 남자는 배달이나 뭐 택배 일을 하면서 근근히 먹고 살고 여자는 그냥 애 키우느라 가지고 경력 단절되고 학교 못 다니고 애한테 시다니느라 가지고 뭐 어, 금방 늙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여자분들은 보통 우울증 걸리는 사람들이 많고 왜냐? 그 나이 때 이제 한참 꾸미고 이제 대학교 다니고 캠퍼스 라이프 즐기게 되는데 못 하고 있잖아. 애는 크고 있고.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목 잡혀가지고 이제 돈 벌어야 되니까 뭐 학교 뭐 이런 거 꿈도 못 꾸고 공무원 시험 같은 거 꿈도 못 꾸고 당장 돈 벌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당장 돈 벌 수 있는 거, 뭐 질 낮은 일자리 같은 거 뭐 그런 거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게 현실이야 이게. 이게 현실이라니까요. 그게 얼마나 가겠냐고. 얼마나. 아니 그 나이 결혼해야 되는데 편하잖아요. 그 실업계라고 나왔잖아요. 자, 악당 표현이 실업계 나왔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해줄까? 나도 실업계거든. 보통 실업계 왜 가는지 아세요? 실업계 가면 돈 오는 애들이 많아요. 좀 이러면 나도 포함돼서 못 사는 애들이 많단 말이야. 못 사는 애들. 기초생활 수급자도 많고 영세민도 많고 임대 아파트 사는 애들도 있고 많고 나도 못 살았던 중에 한 명이야. 내 주변에 또래 애들 다 그랬어요. 그 친구들이 결혼한다 말이 안 되잖아. 돈도 없는데. 그 뻔하죠. 그리고 실업계 애들 보면 남자 여자애들 같이 하고 약간 성에 대해서 오픈 애들이 많아가지고 뭐 가출도 많이 하고 같이 자고 이런 거 많이 한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뭐 서로 같이 자고 하면 뻔한 거죠. 그러면 그럼 거기 사고 치는 거지. 그럼 돈이 어디 있겠어요. 그 물론 잘 사는 친구도 있긴 한데 대부분 실업계 가는 이유가 뭐겠어요. 특수하고 가는 이유가 뭐겠어. 학교를 가가지고 대학교 가고 싶은데 집에 돈 벌라고 하니까 돈 벌으라고 하니까 돈 벌어야 되잖아요. 집에서 빨리 집에서 너 이제 대학교 못 가니까 너는 그냥 빨리 돈 벌어서 생업전선 뛰어들어라. 우리가 대학교 해주만 형편을 못 된다. 미안하다. 그래서 실업계 가는 거잖아요. 실업계 가가지고 어? 여자분들 여상 왜 가요? 여상 왜 갑니까? 대학교 가고 싶은데 부모님이 빨리 은행 같은 데 가가지고 돈 벌으라고 하니까 대학교 못 보내준다고 하니까 그 집에 딸린 식구들 뭐 집에 빚도 많고 하니까 돈 벌어야 되죠. 그래서 가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 공부하고 담을 쌓은 애들도 있잖아요. 그 결혼 생활할 때, 결혼 생활에서 갑자기 얘기 까먹었는데, 음? 공부하고 담 쌓은 애들도 있잖아. 놀려고 하는 애도 있죠. 반란 까진 애들도 있거든요. 저도 실업계 나왔어요. 반란 까진 애 있단 말이야. 저희 때도 막 치마 줄이고 막 막 교복, 말이 교복이지 완전 이거 뭐, 완전 타이트하게 입고 막, 빤스 보일랑 말랑 그런 애들도 또 많았단 말이에요. 공부하고 담 쌓았고. 내 학교 다닐 때 사고 친 애들 있었어, 사고 친 애들. 많지는 않았지만. 그럼 그 친구들이 돈이 많겠냐 말이죠. 사는 것 거의 다 뻔한데? 거의 비비싸게 떠만데요? 부모님 직업들도 다들 변변치 않고. 그럼 거기서 어떻게, 그러면, 뭐, 우리 때만 하던 낙태 같은 게 좀 많았으니까 낙태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키운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 그럼 거기서 이제 그 집에 가가지고 사는 거죠. 어, 혼자 쓰던 방을 이제 좀 가구 같은 거 치워가 침대 하나 놓고 거기서 신혼생활 하는 거지. 그게 말이 신혼생활이 신혼생활이겠어요, 여러분? 눈치 보고. 아직 그 성인 티가 나지도 않는데. 이게 현실이야. 이게 현실이에요. 제가 지금, 여러분, 픽션입니까, 이게? 지금 제가 얘기하는 픽션이야? 픽션이었으면 좋겠다, 나도. 아니,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게 정말 픽션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어디 가서 떠도는 얘기였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진짜 떠도는 얘기였으면 좋겠어, 그냥. 정말 그냥 내가 그냥 창작해가지고 어디서 그냥, 어? 지어낸 얘기였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현실 아닙니까? 지금 제가 얘기한 게? 그걸 뭘 부러워한다는 거야, 그게? 큐어님이 그만큼 세상 눈이 어둡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그만큼 큐어님이 세상을 보는 눈이 어둡다는 거예요. 깜깜하다는 거야. 깜깜하기 때문에 내 능력치와 어떤 내한테 맞는 것들을 본인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고민 사연을 보내왔겠죠. 인생은 장난이 아닙니다, 큐어님. 장난이 아니고 어렵습니다. 어렵고 정상적인 궤도를 가지 않은 사람은 더 힘들어요. 사실 이 속도 위반이라는 게 정상적인 결혼 방식은 아니잖아요. 비정상적인 방식이잖아. 성교육이라는 게 조숙해가지고 결혼 정년기가 안 됐음에도 그냥 억지로 결혼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정상은 아니잖아, 사실.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루트는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 정상적인 루트로 안 가면 굉장히 힘들어요. 정상적인 루트로 가도 힘든데 너무 그걸 일찍 시작하기면 그만큼 리스크가 더 커요. 감당행위도 더 커. 그게 뭐가 부럽다는 거야, 그게. 기온이. 어린 나이 때 청춘 다 바쳐가면서 육아에 살림에 전념해야 되는데 그게 뭐가 부럽다는 거야. 인생의 꿈도 못 피워보고 꽃도 못 피워보고 그냥 어, 가사노동해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서로가 힘든데 하고 싶은 거 많은 나이에 그렇게 해서 잘 사는 사람보다 못 사는 사람이 더 많아요. 못 사는 사람이 더 많다니까. 큐원이 잘 들으세요. 이제 21살이야 님. 이제 21살이고 결혼할지 안 할지 모르고 그리고 결혼할 나이도 아니고요. 지금 이딴 거 고민할 때가 아닙니다. 님은 지금 일단은 군대 면접하점 받고 어떻게든 돈을 벌고 그걸 해야 돼. 님한테 맞는 거 찾아야 돼. 내가 돈을 벌고 사회에 정착해도 결혼 못 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뭐 그때 가봐야 알 수 있는 거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결혼할까 못할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사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야? 근데 왜 엉뚱한 거 고민하고 있어요 지금 21살이. 배영 문제 깨끗하게 종지부 찍고 나한테 맞는 거 찾고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아무튼 제가 너무 현실적인 얘기를 해가지고 팩폭을 했는데 그러다 님한테 이제 좀 깨어 있으라고 얘기한 거니까 기분 나쁘게 듣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첫 번째도 하지 마시고 두 번째도 하지 마시고 그냥 할 거면 일단 저가 일하시고 저 일하면서 아직 나이가 젊으니까 저 일하면서 뭐 일을 못 하겠다 하면 다른 거 찾아보면 되는 거고 일단 저거부터 합시다. 진입장벽이 가장 낮은 거 가장 내가 좀 할 수 있는 거 그거부터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너무 높게 가지면 안 좋아요. 그럼 나중에 이제 넘을 수 없는 벽같이 느껴져 가지고 나중에 더 힘들어질 수 있어. 그래서 일단 내가 쉽게 넘볼 수 있는 그거부터 판단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저한테 사연 보내셔서 감사하고 님의 앞날 응원하겠습니다. 그 10대 때는 좀 많이 힘들었지만 20대 때는 그래도 좀 보통 사람처럼 가야 되잖아. 맞죠? 그래서 보다 현명한 판단을 위해서 제가 좀 얘기를 한 거니까 아무튼 잘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이 아니죠.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